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뭘 배웠냐면 배열객체라는 걸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열객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든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든다 했죠. 인트.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인트가 3개 만들어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해석하면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배열 객체를 하나 생성, 그죠? 일단 첫 번째로 배열 객체를 여러분들이 하나 생성한 건데, 근데 정수를 몇 개 담을 수 있는, 정수를 3개 담을 수 있는 배열 객체를 하나 생성한 거다. 그래서 객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다? 객체는 데이터를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폴더이다. 폴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ARR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뭐다? 객체의 주소값이 할당된다. 그죠? 다섯 번째, 그러므로 ARR 변수는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 변수의 객체 주소값을 통해서 객체에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객체는 어디에 만들어진다? 객체는 메모리에서, 메모리라는 거는 램을 말하는 겁니다. 램. 메모리에서 힙에 할당이 된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ARR 이런 참조 변수는 스택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하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죠. 배달기사가 집 주소를 알면 내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다. 우리 집에 배달할 수 있다. 그죠? 맞는 말이죠. 그죠? 배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예시로 하게 되면 또 어떤 예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철순의 집 주소를 알고 있으면 철순의 집으로 찾아갈 수 있다. 그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고 이모가 부산에 산다 해도 산다 하더라도 이모 집 주소를 알면 거리가 멀어도 찾아갈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객체를 지금 하나 생성한 건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적었을 때 배열객체를 하나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수를 3개 담을 수 있는 배열객체를 하나 생성한 거고, 객체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폴더라고 말씀드렸고, ARR 변수는 객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변수라는 거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객체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소값이 할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뭐라고 생각하라 했냐면, 변수는 굉장히 몸집이 작은 녀석이고 객체는 거대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몸집이 작은 녀석한테 작은 공간에 큰 객체를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리가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뭐 객체가 엄청나게 크고 변수가 작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므로 ARR 변수는 객체 주소값을 참조한다. 그래서 누군가 객체에 객체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참조 변수의 객체 주소값을 통해서 해당 객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고, 객체는 메모리에서 힙이라는 공간에서 메모리가 할당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이 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조 변수라는 거는 스택이 생성되고, 스택이라는 공간과 힙이라는 공간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 객체 자체의 주소값을 알면 그 객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new int 3 근데
뭐 이거는 예시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해줘야 되는 건 여기 true true false잖아요. 그럼 true true false라는 거는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고 논리형 데이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리형 데이터라는 건 결국엔 불리언을 사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true true false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몇 개 다룬다? 총 3개 다룬다. 그러면 연결에 주목하라 했잖아요. 연결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불리언이라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여기서 자 해석할 때 불리언들이라고 해석하라 했죠. 근데 불리언들이라고 해석하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불리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객체의 주소값.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왼쪽에는 불리언이라 적어놓고서 여기다 new int라고 쓴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이거 틀려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int가 아니라 반드시 불리언이라고 적어줘야 되고, 자, 3칸짜리니까 3이라고 적어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뭘 갖는다? 배열이라는 건 인덱스, 공간을 갖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 왜 0번째예요? 우리가 숫자를 쓸 때 1을 첫 번째로 세지만 실제 객체에서는 0번째, 그러니까 배열 객체에서는 0번째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0, 1, 2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R 1번째가 아니라 0번째에다가 뭘 넣는다? true true false니까 true로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에다가 이제 뭐 넣으면 돼요? 각각 true true false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에러 나요. 여기 보면 이 세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세션이라는 거는 실행 중에 넘어졌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이 세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레이가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의 인덱스에 경계선을 벗어났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3이라고 딱 적어준 순간 딱 얘는 3칸짜리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3개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개를 품었다? 4개를 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3 아웃 오브 바운드, 그러니까 랭스가 3인데 너가 이거 길이를 벗어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 사용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ARR 뭐 0번째 출력해주면 되고 1번째,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럼 실행했을 때 true true false가 AR 1이죠. 자, 아이고 뭐야 잘못됐죠? AR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지금 보면 true true false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R 1 이거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주소값 나온다 했죠. 주소값. 그죠? 자, 근데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 원래 객체 주소값이 나오는 게 맞지만 주소값이 아니라 어떤 특정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 있어요. 자, 여기 컨트롤 1 눌러보면 컨트롤 1 딱 눌렀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얘가 노란색이 뜨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뜨는 건데, 어떤 문법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어가 뭐 이상하다라고 해서 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컨트롤 1 눌러보면 뭐가 나오냐면 arrays to string이라는 문법으로 이걸 감싸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딱 클릭하게 되면 위에 임포트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지난번에 스캐너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바 utils arrays, 이거는 이제 자바가 가지고 있는 내장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면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참고로 자바에서 배열은 대괄호를 통해서 데이터가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rrays to string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뭐다? 해당 배열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 주소값이 나오는 게 맞지만 데이터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arrays to string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발할 때 뭐 좋은 건 아니고, 이거는 단순히 개발자가 이 배열 안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4, 5.5,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수율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죠. 플롯과 더블. 근데 플롯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썼을 때 플롯은 여기다가 뭘 써야 돼요? 전멸을 F라고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바에서 실수값 표현할 때는 뭘 쓴다? 더블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블 ARR to new 더블이라고 써주시고요. 몇 칸? 얘도 3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RR2에 0번째에다가 뭐 특정 값을 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14, 5.5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10.0과 10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렇죠. 달라요, 여러분들. 10과 10.0은 엄연히 다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붙어있는 순간 그 녀석은 뭐다? 정수값이 아니라 무조건 뭐다? 실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내가 값을 뭐 ARR2에 마찬가지로 0번째, 1번째, 2번째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나는 요게 매번 이런 식으로 밑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다라고 한다면 배열을 초기화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배열을 초기화. 그러니까 초기화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변수 초기화한다는 거 개념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다 int a 쓰고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그냥 변수를 선언한 뒤에 값을 넣는 거라면 변수 초기화라는 건 뭐예요? 그냥 초기화하자마자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값을 넣는 행위 이런 걸 변수 초기화라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변수도 만들어지자마자 값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중괄호라 쓴 다음에 어떻게 3.14 5.55 그 다음에 10.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값을 뭐다?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 값을 표현할 거면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쓰게 되면 얘는 아까 썼던 것처럼 어떻게 쓴 거랑 똑같은 거다? 요거 3칸짜리 3 그러니까 요렇게 쓴 거랑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거를 이제 나는 new 더블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귀찮다 라고 하면 아예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끝. 요렇게.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배열 초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배열 초기화. 그럼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3칸짜리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0번째, 1번째, 2번째가 이렇게 3.14, 5.5, 10.0으로 값이 채워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ARR3에 1, 2, 3, 4, 5, 6, 7, 8, 90. 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int. 자, 여러분들 일단 배열 객체를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배열 객체를 선언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열 객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객체 사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사이즈를 내가 10으로 딱 고정해둔 이상 얘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중에 그 사이즈를 수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메모리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메모리를 더 할당받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더 할당받으려면 프로그램 종료한 다음에 사이즈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해주면 되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매번 0번째, 1번째 넣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i의 값을 넣어볼 거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i는 10 전까지 i 뿔뿔. 왜 10 전인 거예요? 마지막 인덱스가 뭐라 했죠? 마지막 인덱스는 요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ARR3에 i번째에다가 저는 i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i 플러스 1. 그럼 처음에는 0이니까 0 플러스 1이니까 1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1이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값을 한 번에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면 폼을 이용해서 int i는 0, i는 또 10 전까지 i 뿔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출력을 해볼까요? AR3의 i번째. 그죠? 실행해보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오죠? 보이죠? 만약에 나는 이걸 옆으로 나오게끔 하고 싶다면 프린트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저는 큰 따옴표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옆으로 나옵니다. 보이죠?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숫자랑 정수랑 문장을 합쳐가지고 이제 빈값을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처럼 표현을 한 거죠. 자, 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배열 객체라는 거는 뭐예요? AR라는 변수에다가 이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객체 메모리값,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값이 할당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랑 풀었던 이제 개념인데,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출력 가능한데, 아마 수업 페이지 정답 보면 정답이 한 2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반복문을 출력하는 거. 뭐가 있냐면 향상된 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향상된 포문. 자, 향상된 포문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원래는 위처럼 여러분들 향상된 포문을 썼지만 여기다가 저는 int num 그 다음에 AR3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번째 값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출력
그 다음에 1번째 값이 들어와서 출력, 그 다음에 2번째 값이 들어와 출력,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해보면, 자, 마찬가지 1부터 10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옆으로 나오게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옆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도 충돌이 나니까 역 n까지는 말고 여기다가 그냥 프린트 ln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요거는 더 줄인다고 하면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몇 줄? 한 줄이죠. 그죠? 한 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면 중괄호 생략 가능해서 한 줄짜리로 코드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향상된 포문을 이용하면 이렇게도 값을 여러분들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값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줄까요? 됐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